있었어요. 네.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거 그럼 오늘 클럽 왔다, 안녕? 왔다. 테리가 다 설명해주는 거임? 설명해줄게. 오늘 할 보드게임 옛날 옛적에 각각 8장의 이야기 카드와 한 장의 결말 카드를 나눠갖고 이야기 카드에 적힌 단어들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게임. 억지스러운 이야기라도 진행만 되면 오케이. 중간에 끼어들기 카드로 상대의 이야기를 끊어 방해할 수 있다. 본인의 이야기 카드를 모두 사용하고 마지막 결말 카드까지 사용하여 이야기를 끝내는 사람이 승리한다. 자, 옛날 옛적에 한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계단에서 국어를 하면서 빌어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 계단은 사실 성에 딸려있던 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지키던 경비병이 그 계단에서 거지를 쫓아내버렸어요. 왜요? 왜냐면 성의 미관을 해친다는 명목 아래에서요. 심지어는 그 경비병이 이 거지를 신고를 한 겁니다. 누구한테? 경찰에게요. 그 나라의 경찰에게 신고를 한 겁니다. 잠깐만, 근데 경비병이랑 경찰이 뭐가 다르죠? 경비병은 이제 그 성을 지키는 경비병이고 경찰은 공무원이죠. 네.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경찰한테 붙잡혀간 거지는 결국 네.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버립니다. 바로 네. 그때 한 노인이 지하 감옥 앞으로 몰래 찾아왔습니다. 어? 왜요? 오케이. 그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어떤 책을 거지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 책에 담긴 내용은 바로 그 지하 감옥 옆칸에 끔찍한 저주에 걸린 공주가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공주가 고아였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이야기 카드 하나 가져갈게요. 이윽고 이제 감옥 내에서 공주가 물어본 거죠. 당신 혹시 책임져야 하는 남편이나 아내는 없나요? 남편이나 아내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동성애로 가능한 데인 거예요? 오픈 마인드. 약간 요즘 메타. 요즘 메타. 오케이. 거지가 이제 아니요, 저는 홀로 오두막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와가지고 딱히 그런 게 없기는 합니다. 여기서 뭐야? 사실 그 오두막은 지금은 망해버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왜 오두막으로 보였냐? 그 거지는 교회에 불을 지르고 도망친 놈이었던 거예요. 오, 그래서 그래서 계단에서 숨어 살았던 거네. 그렇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우물을 찾아서 거기서 물을 때우고 그렇게 하다가 우물에 빠져서 다친 거예요. 우물 속에서 위험에 떨던 거지는 주변을 둘러보니 위는 우물 같지만 약간 밑에는 하수구 같은 넓은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 밑을 돌아다니다 무서운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괴물을 잘 구슬려서 약간 친구 같은 약간 그런 동료가 됩니다. 오, 괴물과 나카마가. 그래서 괴물이 이 거지를 우물 밖으로 꺼내준 거죠. 그래서 괴물과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저 사람은 용사다. 그런 거지는 나를 용사로 오해하네? 라는 생각에 자만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거지는 그 괴물을 죽여버립니다. 에? 네. 구해줬는데? 왜냐면 사실은 이 괴물이 마왕이었다라고 허풍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이 감동을 받은 거지. 와, 용사가 마왕을 무찔러줄까. 그래서 보물을 줍니다. 그럼 근데 거지가 될 수 없지 않아? 근데 왜 거지가 됐느냐? 나를 도와준 친구 괴물도 죽이고 허풍을 터뜨리고 보물까지 받았어. 그런 사람의 신부가 어때? 보물을 받고 상징을 한 거지. 도박에다가 아이고, 인생이 아주. 그리고 통과하겠습니다. 그런 거지에게 어떤 아주 예쁜 여자가 다가왔어요. 갑자기 청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는 청혼을 받아줬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 그 아름다운 여자는 마녀였습니다. 그래서 거지는 마녀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그 성의 계단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갔죠. 다시 돌아가서 그 노인이, 그러니까 옆방에 공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준 것이 바로 그 감옥의 열쇠입니다. 근데 열쇠를 받았는데 대신에 이제 그 노인이 제시한 대가가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자만하지도 않는 대가로 풀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녀한테 걸린 저주도 풀어준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옆방에 있는 그 열쇠로 그 옆방에 있는 공주까지 공주도. 풀어주게 되고, 그리하여 주문은 깨어지고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하하하하. 옛날 옛적에 폭풍이 부는 한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폭풍이 부는 언덕 위에 고즈넉하게 지어진 하얀 집. That's 교회. That's 교회. 어느 날 밤 어디선가 수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잠깐! 비밀스러운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교회에 숨어있던 늑대였어요. 내가 울프, 아우, 사랑해요. 난 늑대고 넌 미녀라고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늑대의 노랫소리가 저 멀리 이웃나라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이웃나라에서는 전국 노래 시합이 있었어요. 딩동댕동 빠바바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바바. 그래서 그 늑대는 말을 타고 노래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안해. 그 말은 미친놈아. 그리고 이제 이 말에게는 매우 수상한 음모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시합에서 본인이 이기기 위해서 늑대를 지하 감옥에 쳐넣을 그런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그 본인이 물건을 깽판을 쳐요. 부서뜨리고 거기 늑대 털을 뿌려놔요. 그리고 이거 늑대가 했다. 이거 고지능 늑대다. 말하는 늑대일 거다. 해서 늑대가 이 시합에 못 나오게 되어버린 거죠. 잠깐만요. 말할 수 있는 건 늑대만이잖아요. 말이 어떻게 제가 아니야. 했다고 말해요? 그러네? 나는 늑대만 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클로스 개소리 하지 마. 이거 가져가. 그래서 말은 자기가 했을 수도 있는 증거가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모조리 보여요. 그리고 멀리 가서 불이 났다고 소리치면서 우물에서 물을 그놈의 우물은 진짜. 물을 기어와서 불을 진압합니다. 자기가 해놓고. 그러고서 이제 늑대가 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근데 그렇구만. 늑대는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아무리 해명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고 도망칩니다. 멀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서. 그 쭉 길을 달리- 떠난 늑대. 인정. 그 길을 떠난 늑대는 어느덧 눈이 멀어버린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눈이 먼 이 소녀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늑대의 그 감미로운 성량과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거죠. 늑대가 늑대인 줄을 모르고 그들은 이제 사랑에 빠진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게 바보 같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늑대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울고 있는 그 소녀 앞에 걔는 늑대였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이가 처음부터 괴물이었음을 깨닫고 와, 헐. 사실 그 소녀는 늑대가 오래전에 저 미안한데, 야, 이 자신의 이야기 끝났어. 딸이었고. 이거 좋은데? 별로 옛날 옛적에 어떤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군요. 소녀가 살고 있던 마을은 말이지요. 아주 깊숙한 곳에 마녀가 숨어 살고 있었답니다. 그 마녀가 숨어 살고 있는 그 집의 장소만큼은 아주 지하 감옥같이 어두컴컴한 곳을. 그래서 그 소녀는 그곳에 갑자기 호기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책을 읽고 있던 마녀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나를 방해하는지. 그 마녀는 일단 오랜만에 손님이기도 하니 그 소녀를 일단 문을 열어주고 받아주기로 합니다. 라고 하고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마녀는 그 소녀를 데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운이 좋은 소녀는 마녀를 요리사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고는 결국 마녀와 소녀는 싸움이 일어나고 납니다. 결국 그래서 마녀는 자신의 요정을 소환하고 용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소녀는 무서움에 떨고 일단 너 두고 보자. 너네 지금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외웠어. 너 두고 봐도 내가 죽일 거야 마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해지기 위한 여행을 떠납니다. 수련을 여행을 떠난 소녀는 한 정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거 도착한 정원에는 한 인물이 인도적인데? 있었는데 그것은 여왕님이었습니다. 오. 그래서요. 오늘 그 여왕님이 정원에 있었던 이유는 잠시 이제 휴식을 느끼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잠깐 사실 나와서 그 정원에서 잠깐이라고요? 잠깐이라고요? 저기요 그 잠깐이 잠이 아니잖아요. 잠이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테리 지금 카드 개 많아가지고 이제 슬슬 위기감 느낀 거야. 자기도 카드 털어야 되는데 카드를 하나도 못
어떤 거임? 이거 막판이라서 좀 구질구질하게 좀 굴겠습니다. 그 여왕이 잠이 든 사이에 이 소녀는 그 여왕에게 사실은 엄청나게 강해질 수 있는 물약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왕의 침실로 통하는 바로 옆에 있는 아주 큰 나무를 타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여왕의 방에 침입해서 그 물약을 훔치기 위해서요. 도둑 맞은 거군요. 그래서 아니요, 아직 도둑 맞았다고 안 했는데요. 아. 아니, 저 손이 쓱쓱 가져가는 게 개웃기네. 아, 그래서 그 소녀는 여왕의 침실에 침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대요. 자, 여기서 김반에게 넘기기. 갑자기 여왕이 자고 있던 그 침실 거짓말. 그러고 패스. 다행히도 여왕은 많이 빈사 상태긴 하지만 어쨌든 숨은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고민하게 됩니다. 여왕이 그 강해지게 된다는 그 아티팩트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지였거든요. 공교롭게도 여왕의 손이 밖으로 이렇게 내밀어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소녀는 매우 깊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어쨌든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여왕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고 그곳을 탈출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왕은 그럼- 소녀는 다시 그 마녀의 집으로 돌아왔고 네. 마녀의 집 창문을 잠시 엿보게 됩니다. 여기서 패스하게요. 그런데 거기에는 마녀도 아니고 자신의 어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왜요? 아니야. 잠깐 근데 고민 좀 이러면 했어. 고아 카드를 낼 수 없어. 너 여기서 진짜 고아 카드 너 내가 어머니 있다 했는데 고아 카드 내라. 너. 아니야.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서는 굉장히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병에 걸린 것처럼. 소녀는 너무 사실 어머니가 고아였거든요. 어머니가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수 있죠. 어머니도 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애초에 아픈 이유가 이미 그 마녀를 쓰러뜨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그래서 어머니는 얘기를 합니다. 나라 근데 내가 지금 마녀와 싸우느라 힘이 너무 약해져서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 내가 저 뒷동산에 그 뒷동산의 장소에는 폐허 유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적이 원래는 탑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저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걸 보니까 이 모든 감정들이 아무 소용없이 느껴진 거예요. 왜냐하면 소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는 바로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녀는 어떤 한 연못을 찾아갑니다. 그 연못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봅니다. 연못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보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때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말을 했습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가족이야. 그 말을 들은 소녀는 깨달음을 얻고 재빠르게 집으로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누워있는 엄마에게 얘기했죠. 저는 엄마가 나았으면 좋겠어요 라며 그 반지를 어머니의 손에 끼워주게 되고 그 반지를 끼게 된 어머니는 병이 모두 치유되고 어머니는 흔치 않은 선물을 받고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와. 좋아 감동적이었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인정 감사합니다. 야 근데 너 왜 고아만 3번 뽑아? 나 한 번도 못 뽑았는데? 그렇게 됐다. 미안합니다. 고아 메이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같이 게임해. 바이바이. 안녕. 딩동댕동 빠바바바바바바